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13화 경찰서 힘으로. 기묘한 꾀로 순자를 구해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간 상호의 일행이 북촌 중학동 354번지 조선집방에 앉아서 급하던 숨을 내쉴 때쯤이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난쟁이에게 속아 명동 어귀의 여관까지 쫓아가 허탕을 친 단장과 그 부하들이 하도 분하여 난장이를 잡아묶어 축혀들고 시근시근 하면서 도로 자기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단장 마누라는 묶인 채 쓰러져 있고 순자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놈의 괴교에 빠졌구나. 단장은 얼굴이 찢어질 것 같이 노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막 나가자마자 그 상호란 놈이 어디 숨어 있다가 뛰어나왔는지 벼랑간에 와락 달려들더니 소리도 못 지르게 내 입까지 막아 묶어놓고 순자를 이렇게 업고 나갑디다 그려. 그렇게 야단이 났는데 여관 주인은 모르고 있었담? 알기는 어떻게 하오. 감쪽같이 해서 시침이 딱 떼고 업고 나간 것을. 요놈의 자식! 단장은 소리를 지르면서 와락 달려들어 난쟁이의 그 큰 머리를 으스러지게 후려 갈겼습니다. 내가 고놈의 부하 노릇을 하였으니까 그놈이 있는 집도 알 테니 대라 대! 한 번에 맞아 죽은 것처럼 폭 엎드려서 숨도 못 쉬던 난쟁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아니에요. 저도 정말로 알고 그랬어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나보고 돈 1원을 주면서 가서 단장에게 공마단 터 뒤에 있는 여관으로 그놈과 늙은이가 들어갔다고 이르라고 하기에 정말인 줄 알고 뛰어와서 그렇게 여쭌 것이어요.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끼 미련한 놈의 자식아! 단장은 발길로 난장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상호와 연락이 없는 것만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놈들이 순자를 떠안고 어디로 간 줄 알아야 쫓아가지? 글쎄올시다. 어디든지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야 그까짓 것들 당장에 가서 쥐새끼 잡듯 잡아오지요. 그러나 이 넓은 경성에서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머리를 이리 숙이고 저리 숙이고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알아낼 도리가 없자 저희들끼리 갑갑증이 생겼습니다.
옳지, 옳지. 좋은 수가 있어. 단장 마누라가 무릎으로 걸어 나와 앉으므로 여러 사람은 무슨 꾀나 난 줄 알고 일제히 그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그 쪽지 반쪽이 있지 않소? 왜 그 무슨 354번지라고 쓰인 쪽지 말이어요.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찾아달라고 합시다. 단장은 픽 웃었습니다. 나는 무슨 별개라고. 그까지 쪽지 동네 이름도 없이 354번지라고만 쓰여 있는 것을 경찰서에 선들 어디 가서 어떻게 찾누? 흥! 단장은 또 코웃음을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없이도 찾으려면 찾는데 그거라도 갖다 주면 무슨 참고가 되겠지. 설마 못 찾으려고? 어쨌든 갖다 주고 자세한 이야기를 합시다. 단장 마누라가 억지를 부려서 기어코 엑스동 경찰서에 그 반쪽 쪽지를 갖다 주고 그동안 있었던 지난 이야기와 오늘 여자아이까지 마저 데리고 달아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옳지. 참 좋은 것을 가져오셨소. 이것만 있으면 당장에 찾아드리죠. 뜻밖의 경찰서에서는 그 쪽지 반쪽을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동네 이름이 없어도요? 동네 이름이 없어도 곧 잡아드릴 테니 염려 말고 가서 기다리시오. 경찰관은 이렇게 일러서 돌려보내놓고 즉시 종땡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북촌 일대의 어느 동네든지 동네란 동네마다 354번지는 모조리 들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종땡 경찰서에서는 곧 각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어느 동네든지 354번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14화 맞닥뜨린 불행. 중학동 354번지 외삼촌댁 안방에서 지옥에서 극락으로 나온 것 같이 마음을 놓고 있는 순자와 상호는 외숙모가 장 속에서 내어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상호와 순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상호는 그래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의젓하게 찍혀 있는데 순자는 걸상에 앉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내 활개를 내뻗치고 입을 벌린 채 우는 모습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 기억도 없는 부모의 얼굴을 16, 14살에 처음 보는 서름. 불쌍한 온우이의 눈에서는 국달한 눈물이 낙숫물같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양을 보는 외삼촌과 외숙모도 늙으신 눈에 눈물이 고여 넘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너희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 중국으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도무지 소식을 모르고 외롭게 헤매는 너희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너희 아버지도 지금쯤은 차차 늙기 시작할 텐데 너희들 생사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편이나 있는지 하루바삐 너희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외삼촌도 울음에 떨리는 목소리거니와 듣고 있는 온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오냐, 이 원수는 죽어도 갖고야 죽는다. 상호가 속으로 맹세하며 비오듯 하는 눈물에 젖은 입술을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대문을 박차는 소리가 나더니 내다볼 사이도 없이 마당 앞에 우뚝우뚝 양복 입은 험상궂은 세 사람이 들어 섰습니다. 제15화 중국으로 캄캄한 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을 급행열차는 지금 자꾸 북쪽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공마단의 여러 일행과 그들에게 다시 잡혀 애워싸여 가는 순자를 태워가지고 이 밤에 경성역을 떠난 급행열차는 지금 중국 봉천을 향해 속력을 다하여 달아나는 중입니다. 기차는 개성을 지나서 띠 소리를 내며 어둠을 헤치면서 달아나는데 착간마다 가득 탄 손님들은 거의 모두가 앉은 채로 고개를 기울이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그런지 차 속에 달린 전등도 아까보다는 몹시 컴컴하였습니다. 보기도 싫은 공마단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단장 내외 앞자리에 끼어 앉은 순자는 조비비는 가슴 속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타는 불길같이 쏟아져 나오는 한숨을 휴 내쉬면서 순자는 몇 번이나 찻장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찻장 밖은 캄캄한 세상으로 차 안 모양만 거울 속같이 비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두들겨 맞아 아픈 두 팔을 늘이어 긴 한숨과 함께 기지개를 켜면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서 어떻게 데려노?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하였습니다. 어저께 낮에 서울 중학동 외삼촌댁 안방에서 오빠와 함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울던 일까지는 똑똑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별안간 경찰서 형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던 때부터의 일은 암만 해도 나쁜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외삼촌과 그 환기호라는 학생이 같이 잡혀간 일도 꿈속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기 몸이 그 무서운 악마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꿈은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낮에 형사 세 사람이 마루 끝에 들어섰을 때 오빠는 분명히 높다란 들창으로 얼른 뛰어넘어 갔었는데 그 후 잡히지 않고 어디로 피신을 잘 했는지 달아나다가 잡히지나 않았는지 그리고 외삼촌과 한규호라는 학생과 함께 형사들에게 끌려 경찰서로 걸어갈 때에 울렁거리던 가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다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오는 듯이 온 공마단 단장의 마누라와 그 부하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중국으로 끌려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공마단 단장과 부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남의 식구를 꿰어냈다는 죄로 외삼촌을 감옥에 보낸다 하였습니다. 그 늙으신 외삼촌이 정말 감옥에 갇히셨으면 어떻게 하나. 머리가 센 늙은 몸으로 우리 오누이를 구해내려고 그렇듯 애를 쓰시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가시게 되는가 하고 생각하니
순자는 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일, 외삼촌의 일을 궁금해하면서 붙들려가는 가엾은 몸이 슬픈 생각, 무서운 생각에 가슴을 태우는 동안 벌써 밤은 새어서 어느 틈에 평양을 지난 지도 오래였습니다. 기차는 지금 조선의 끝 신의주 정거장을 지나서 압록강 철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차창을 내다보던 순자는 그만 소리를 내어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양양이 흘러가는 푸른 물결을 내려다볼 때는 그냥 몸을 솟구쳐 풍덩 빠지고도 싶었습니다.